안녕하세요. 글로벌 논평의 신수기입니다. 오늘 제 유튜브 제목은 미국 글로벌 리스트 미끼에 걸려든 윤정부 정치 외교인과 폭망하는 바이든 해리스 초청하다니. 저는 사실 정치 외교 전문가도 아니고 정치 외교 전문가는 백무라든지 조승환 박사님이 잘 하시죠. 정말 백년에 나올 것만한 그런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제가 이분들에게 조금 최근에 기침을 줘도 여기에 대해서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하게 됐는데, 사실 저는 지금까지 이제 한국 정치를 보면서 이 국제 정치 외교에 대해서 참 사람들이 좀 무지하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러면서 이 국제 정치 외교가 사실은 우리나라 국내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직간접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특히 우리나라 정치를 바르게 이끌기 위해서는 이 국제 정치 외교를 정확하게 알고 이끌어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난 4년, 5년간 우리가 탄핵하고 여러 가지 부정선거를 맡게 된 것도 사실은 이 국제 정치 외교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처를 잘 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지금 일어났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최근에 윤석열 정부하고 또 오늘 박진 외교장관이 이미 되셨잖아요. 저는 그분이 굉장히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지식이라든지 또는 영어 실력 이런 거 충분히 자격이 있고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제가 최근에 여러 가지 국제 정치 행보를 윤석열 측에서 하는 걸 보면서, 사실 이분들이 이런 미국에 있는 여러 가지 미국에 있는 말하자면 엘리트 글로벌리스트에게 발목이 아니고 미끼를 물었나, 아니면 진짜 외교 정치를 몰라서 그렇게 하나, 아니면 알고도 이 고도적인 외교 전술로서 그렇게 하는가, 참 세 가지 중에 하나인데 궁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쪽에 속할까 제가 지금까지 몇 가지 사건을 보면서 평가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고 저와 좀 함께 하시고 코멘트도 좀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2019년 윤석열 당선인이 뜨게 된 거는 2019년 9월에 크리스토퍼 레이가 우리나라를 방문을 했죠. 뜬금없이 방문해서 그때 조국 사태가 일어나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굉장히 떠고 있었잖아요. 그 뒤로부터라고 봐지는데, 2월 13일 날 최근에 올해 펜스를 초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선거 전이잖아요. 선거 전이니까 또 공화당 쪽에 부대통령까지 했으니까 펜스를 모르는 사람은 초청해가지고 과시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3월 13일 날 윤석열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나서 또 펜스를 초청하는 거예요. 난 그때부터 정말 좀 이상하다 생각을 지금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 그때 이제 초청한 사람을 알고 보니까 홍석현도 그 배후에 있고, 김정한 목사가 극동 방송의 목사님이더라고요. 저는 이분에 대해서 의심은 하지 않는데, 이분이 상당히 나이가 많이 들었고, 또 홍석현은 사실은 우리나라의 실세가 이 윤석열도 아니고, 윤석열 정부가 당선이 돼도 이 홍석현하고 윤호중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의심을 하고 있는데, 제가 4월 15일 날, 2월 14일 날 박진하고 친한 미국에 있는 교포한테서 내한테 메시지가 왔어요. 메시지가 왔는데, 이제 박진 외교장관하고 윤석열 정부하고 우리 국힘의 지도자들하고 펜스하고 사진 찍은 걸 내한테 보내면서 메시지가 뭐라고 보냈느냐면, 펜스가 다음 대통령을 꿈꿔요. 트럼프보다 인기가 더 있어요. 바이든 재선 안 됩니다. 트럼프는 지금 물밑 작업을 하고 후원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러나 펜스가 더 인기가 있어요. 공화당의 수가 있기에 기대해 볼 만하지요. 정권이 바뀌면 미국이 더 밀어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은, 트럼프가 물밑 작업을 하고 후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펜스가 더 인기가 있어서 펜스가 다음 대통령을 꿈꾸니까 우리가 정권이 바뀌면 윤 정권으로 바뀌는 거죠. 미국이
이 윤석열 정부를 더 밀어주고 펜스가 다음 대통령이 될 거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하고 저는 그런가요? 저는 반대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말았거든요. 하고 말았는데 그 뒤에 보니까 이분이 현재 그 박진 외교장관이 4월 5일날 4월 4일날인가요? 미국에 방문을 했잖아요. 그 공항에 나가가지고 자기가 또 영접한 거 사진을 또 내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이든하고 이 바이든이 아니고 그 박진하고 이 사람이 친하다는 게 뭐 사실이구나. 그 뒤에도 계속 나한테 이 박진 외교장관이 미국에 사는 한략에 대해서 내한테 계속 이걸 보내주는 거예요. 보내주는데 4월 5일날 MBC 뉴스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나 하면 MBC 뉴스에서 이 대표단이 뭐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하고 면담을 하고 나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뭐 한미동맹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나서 대표단이 박진우 대표단이 바이든 방안을 요청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이 협의단이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아래로부터 협상을 추구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기조가 윤 당선인의 방향과 같다면서 이번 행보의 기대를 표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추구한 대북 정책보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기조가 윤 당선인의 방향과 같아. 그래서 우리는 바이든 방안을 요청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4월 8일 조선뉴스에서는 윤 당선인 취임식을 하는데 여러 나라에 있는 이 주요 인사들을 초청하려고 하는데 이 초청하는 사람 중에서 미국 쪽에는 국무장관과 함께 해리스 부대통령까지 초청 대상에 고려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아니 지금 이 바이든하고 해리스 그러고 지금 트럼프 이 힐러리 클린턴 이 사람들 간에 일어나는 그 미국의 엄청난 긴장과 그 다음에 갈등 싸움에 대해서 박진 외교장관 쪽에서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물론 지금 현재 바이든하고 해리스가 정권을 잡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저는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지만은 과연 해리스하고 바이든을 이 초청을 해야 되는가 또는 왜 지금 이 시점에서 미국에 이 방문을 할 이유가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제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저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바이든하고 해리스 이런 미국의 극좌파들이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마당에 지금 우리나라에 러브콜을 보내는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앉아있어도 이 사람들이 이 윤석열 정부에게 다가올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뭐 대통령을 하고 있으면 그 형식적인 대우를 해주면 될 것이고 만약에 방문을 했다면 이분들 뿐만 아니고 앞으로 어떤 일이 미국에서 일어날 것을 예견을 해가지고 지금 상하원 선거가 올해 말에 있는데 지금 트럼프 쪽하고도 물밑 작업을 하고 이런 다각적인 외교를 할 구상을 하지 했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하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냥 제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 미국의 주류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난다는 것을 제가 보여주기 위해서 몇 개 신문 기사를 헤드라인을 뽑아봤어요. 스카이뉴스 오스트레일리아라고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나오는 뉴스인데 이 뉴스가 굉장히 좀 객관적으로 여러 측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다 편파적으로 보내지 않고 객관적으로 보내거든요. 이 신문에서 3월 20일 날 헤드라인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Donald Trump absent a disaster for the world. 그러니까 도널드가 없는 세상은 완전히 폭망이다. 필요하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 내용을 보면 미들 이스트 사태, 이란 사태, 우크라이나 사태 이거 전부 다 바이든 오바마가 외교정책을 잘못해서 하는 거라 하면서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3월 21일 스카이 뉴스에서는 Trump vows to return better and stronger than ever before. 트럼프가 자기가 더 강하게 앞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면서 그 안에 공화당이
98%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를 원한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속에 트럼프가 인터뷰하면서 트럼프가 뭐라 했느냐 하면 With support of everyone in this room, we will take back the House, Senate, our country.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의 도움을 갖고 우리는 화이트하우스와 상하원을 다 되돌아 찾을 거다. And then, most importantly, in 2024, 가장 중요한 것은 2004에 We are going to take back our beautiful White House. 우리가 청와대를 다시 찾을 것이다. You had a president that always put America first. And I will be back and we will be better and stronger than ever before. 그러니까 당신은 미국을 가장 우선에 두는 대통령을 다시 갖게 될 것이고 나는 돌아오고 그전에보다 더 강하게 더 나은 그런 미국 대통령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이제 폭스 뉴스에서 해니티라는 기자하고 인터뷰하는 것을 스카이 뉴스에서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지금 복귀를 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카이 뉴스 오스트레일리아 4월 1일에 헤드라인에 뭐라 했냐면 If people think they have heard the last of Donald Trump, they are fooling themselves.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가 이미 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다 하면서 그 안의 내용은 뭐냐면 힐러리 클린턴이 러시아 스캔들로 이거는 가짜 뉴스, 페이크 뉴스가 아니고 이는 entire hoax, 그러니까 사기를 미국과 전 세계에 친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4월 3일 스카이 뉴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헤드라인은 Media cannot turn away from the Hunter Biden laptop scandal any longer. 그러니까 주류 신문은 이제 헌터 바이든 랩톱 스캔들을 더 이상 감출 수가 없을 거다. 지금 헌터 바이든 랩톱 사건에 대해서 지금 주류 신문에서 밝힐 수밖에 없게 지금 돼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폭스 뉴스에서도 4월 4일 날 헌터 바이든 랩톱 potentially biggest scandal in US history. 이거는 지금 뭐 스카이 뉴스 오스트레일리아 폭스 뉴스는 조금 우파적인 거라서 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게 아니고 지금 메인스트림에서 다 나오고 있어요. 저는 이제 메인스트림을 안 보니까 지금 이 신문의 헤드라인만 하는데 여기서 그 폭스 뉴스 4월 4일은 Hunter Biden laptop potentially biggest scandal in US history. 그러니까 헌터 바이든은 바이든의 아들이죠. 아들 3명 있는데 이제 막내 아들인데 랩톱 사건은 미국 역사의 가장 큰 스캔들이 될 것이다. 그래서 왜 주류 방송이 지금까지 은폐하고 있었느냐 이제 방송하는 것을 굉장히 비난하고 있어요. 이거는 사실 2018년에 이미 나온 거고 2020년 9월 달에 이 얘기가 그 선거 전에 나와야 되는데 주류 신문에서 다 막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이 주류 신문을 자꾸 페이크 뉴스라고 비난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월 5일날 스카이 뉴스 폭스는 조 바이든 lied to America people about his son Hunter. 조 바이든도 이 사실을 다 알면서 자기 아들이 중국에 뇌물받고 우크라이나에 뇌물받고 하는 걸 알면서도 숨기고 있었잖아요. 트럼프하고 조 바이든 그 대통령 레이스 할 때 트럼프가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조 바이든이 나는 아무것도 관여되지 않고 모른다 하면서 러시아 스캔들을 오히려 덮으셨잖아요. 그 다음에 4월 6일 날 폭스 뉴스하고 뉴욕 포스트 뭐 다 여러 군데에서 나온 거예요. What did Biden know of Hunter business deal? 그러니까 바이든이 헌터가 이 비즈니스 딜 한 것을 왜 모르느냐 그죠? 그 다음에 4월 6일 날 폭스 뉴스에서는 Democrats have decided to replace Biden. 그러니까 민주당조차도 바이든을 없애버리려고 다른 사람을 치우려고 결정을 했는데 문제는 이 해리스 이 사람을 세울 수도 없다. 해리스는 왜냐하면 이 바이든보다도 더 인기가 없어요. 인기가 없고 이 사람은 젊었을 때 늙은 노인하고 같이 지금 그거 했죠. 여러 가지 사건을 일으켰죠. 그 다음에 또 이 머리가 텅 비가지고 아는 게 없어요. 기사들이 질문하면 그냥 깔깔깔깔 웃으면서 그냥 도망가기에 바빠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해서 이 부대통령으로 앉혔는가? 얼마 전에 보면 해리스하고 그 오바마가 완전히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서 주목을 받고
바이든은 완전히 바보 취급 당하는 이런 뉴스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지금 한참 얘기되고 있는 것이 부정선거입니다. 그 에포크 타임이라든지 이런 데서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Georgia ballot harvesting probe advances as the state election board approves subpoena. 그러니까 조지아주, 미시간주, 지금 아리조나 이런 데서 부정선거 11월 3일 부정선거 결과를 계속 중간 발표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지금 부정선거를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이슈가 지금 막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힐러리 클린턴이 러시아 스캔들로 트럼프를 탄핵하려고 한 게 사실은 가장 큰 가짜 스캔들이었고, 그 다음에 헌터 바이든 스캔들, 그 다음에 부정선거 막 이렇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미국 민주당 이쪽에 그 부정과 부패, 그 다음에 선거 조작으로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미국에서. 응? 그런데 이런 것도 모르고 바이든을 초청하고 해리스를 초청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제가 따뜻해서 이유표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국힘 지도부 이거는 뭐 민주당 말할 것도 없고요. 아니면 조중동은 왜 국제정치 외교에 대해서 정확하지 모르는가 아니면 알고도 그렇게 하는가? 저는 모른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제가 했잖아요. 김순덕 동아일보 기자. 이 사람이 바이든에 대해서 지금도 조중동 바이든 어천가 부르잖아요. 하면서 부정선거 없다고 김순덕이라는 동아일보 기자가 그렇게 하니, 응? 제가 두 가지 거를 하나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제 말의 증거로 스카이뉴스 오스트레일리아가 2020년도 10월 25일 날 이미 It is about time Trump suing Hillary Clinton over Russia Gate scandal. 2020년 10월에 이미 스카이뉴스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트럼프가 힐러리 클린턴 러시아 게이트 스캔들로 고소를 했어요. 이번에 벌금을 맞았잖아요. 그 이야기를 이미 2년 전에 나온 거예요. 저는 러시아 스캔들 나올 때부터 이 가짜뉴스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를 이미 제가 느끼고 그때 칼럼을 하나 쓴 게 있었거든요. 쓴 기억이 나는데, 가짜뉴스의 본사는 바로 주류 미디어다. 미국의 주류 미디어다. 라는 것을 저는 알고, 호주도 마찬가지, 영국도 마찬가지, 다 그냥 그대로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조중동에서 왜 저렇게 하는가를 이해를 하게 됐죠. 거기서 이제 스카이뉴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스페셜 리포트 Inside Joe Biden Corruption Scandal and Social Media Cover-up. 그러니까 조 바이든의 corruption이 있었는데 그 스캔들 있었는데 미디어가 커버업 하고 있다. 이게 2020년도 이미 2년 전에 얘기가 된 겁니다. 스카이뉴스 오스트레일리아는. 저는 이 신문을 자주 보거든요. 그러니까 빠르죠. 한 1년 2년 정도 빠르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계속 얘기를 해도 제 유튜브는 뭐 보는 사람이 별로 없고 뭐 하다 보니까 뭐 잘 모르는 거죠. 그런데 2020년 11월 4일 홍준표 페이스북에 제가 왜 국힘의 지도부들이 정말 정치 외교를 모른다고 생각한 게 바로 이겁니다. 이게 홍준표가 페이스북에 어떻게 썼느냐 하면, 그 당시만 해도 홍준표가 굉장히 그 야당에서는 가장 높은 지도자였잖아요. 기행과 충동, 트럼프 끝났다 하면서 트럼프가 미국 대선에서 패배한 결정적인 이유는 공화당 보수적 가치를 훼손한 집토끼의 반란이라고 나는 본다. 그래서 상하원 선언에서 사실상 공화당이 이겼지만은 공화당의 아성이었던 아리조나 조지아를 내준 것은 바로 한국에서 TK, PK 지역을 민주당이 내준 것 같아. 끊임없는 기행과 충동으로 세계를 혼돈으로 몰고 갔던 트럼프 시대는 이제 지나갔다. 그러면서 이 트럼프가 왜 경합주에서 졌는가에 대해서 부정선거를 얘기를 하진 않고 이 집토끼의 반란 때문에 그렇게 보수들을 잘 감싸지 않아서 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트럼프를 또라이, 여기서는 안 나왔는데 거의 바보, 또라이로 얘기하면서 트럼프가 완전히 이 충동적인 그런 지도자라는 식으로 underestimate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남북미가 합작하여 위장평화쇼를 펼치던 트럼프 시대가 저물고 있다. 위장평화극의 중대한 한 축이던 트럼프가 퇴장하면서 시스템 정치의 인권 우선의 바이든이 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북미 그 당시에 6.12의 그
싱가포르 회담이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문재인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6월 13일 지방선거가 있었고 제가 6월 12일 날 가서 1인 시위를 한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저는 그때 이미 북한 뭐 평화쇼 아무 소용없다. 북한이 진짜 변하려면 체제가 변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사실이 들어맞았잖아요. 그 트럼프는 사실은 왜 김정은을 올렸느냐 하면 이거를 큰 틀에서 보셔야 돼요. 김정은이 중국하고 같이 붙는 것을 막으려고 한 거예요. 중국을 죽이면 북한은 저절로 죽는다는 걸 트럼프는 알기 때문에 큰 틀에서 김정은을 친미화시켜서 어쨌거나 체제를 변경해가지고 중국을 고립시키려고 하는 그런 큰 대북 정책으로 접근한 것을 우리나라 지도자가 전혀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보수에서는 트럼프를 막 미워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항장수도 그렇고 정규제도 그렇고 큰 그림으로 트럼프가 하는 행보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왜 이렇게 우리나라의 국힘 지도부가 정치 외교에 대해서 좀 문외랄까 생각이 없느냐. 바로 이 뉴스가 느리고 그 다음에 미국 가짜뉴스 조리신문 때문이기도 하고 그래서 조중동이 그대로 카피하잖아요. 하다 보니까 실제 일어나는 일들을 잘 모를 수가 있고 또 영어가 약해서 그럴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조금 해결책을 좀 드린다 하면 우리는 지금 박진세로 외교부는 미국의 이런 정치 계절 변화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제가 감히 말하건대 올해 말에 미국 정치 상하원이 완전 디비질 겁니다. 공화당이 다 장악을 할 거예요. 공화당이 잘 장악할 거고 아마 내년 봄에 트럼프가 복귀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적어도 2024년도에는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이즘에 입각한 통일 외교 대북 정책을 저는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든 쪽에서는 주로 이제 이 힐러리 클린턴 이런 쪽의 대북 정책 아니면 네오콘의 대북 정책은 어쨌거나 분단을 좀 고착화시켜서 무기를 팔아먹어 가지고 이 북한을 어쨌거나 쪼여서 북한을 포기하게 해가지고 하자 이런 정책이잖아요. 저는 이런 대북 정책은 듣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트럼프쯤에 입각한 대북 정책이 훨씬 더 장기적으로 또 우리나라 국익을 위해서도 저는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부정선거를 윤 정부가 척결을 해야 된다. 그리고 코로나 사기극을 끝내야 되고 그래야 이 미국에 있는 트럼프 행정부와 앞으로 손을 잡고 그리고 잘 나갈 수 있다. 물론 바이든 정부가 현재 지금 정권을 잡고 있으니까 또 바이든 정부하고도 끝으로 잘 나가야 되지만은 사실은 이 실세는 트럼프고 트럼프가 앞으로 정권을 장악하게 되니까 그걸 잘 염두에 두서 외교 정책을 해야 된다 하는데 지금까지 하는 걸 봐서는 굉장히 제가 우려가 돼서 제 유튜브를 하게 됐습니다.